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한테 들으면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들으면 반감만 생기고 너나 잘하세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말하는 사람이 싫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팀원에게 올바른 피드백을 하는 방법과 구조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은지 그 방법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바로 사용하는 피드백 기술을 설명한 무료 전자책도 제공할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타이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피드백 기술은 사실상 우리가 일상에서나 직장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연구해온 피드백 기술에 대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배워보실래요? 먼저 효과적인 피드백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여 성과 개선이나 행동 수정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은 상대방의 자기의식을 높이고 역량을 향상시키며 업무 만족도와 조직 내에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나 관리자에게는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팀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팀원들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으로 피드백의 기본 원칙 및 종류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감정 존중입니다.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입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된 비판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피드백은 상황이 발생한 직후나 상대방이 준비되었을 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피드백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크게 긍정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그리고 중립적 피드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은 상대방의 잘한 점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것이며 교정적 피드백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립적 피드백은 특정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각각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한 종류의 피드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면 피드백은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며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피드백은 이메일이나 메모 등 문서 형태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상대방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료나 상사 등 제3자를 통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비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되 상대방의 선호도와 성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드백을 준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긍정적 피드백은 상대방의 성과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동기부여와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내용 언급하기입니다. 단순히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수행한 특정 행동이나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줄 때는 진심 어린 태도로 말을 해야 합니다. 꾸며낸 듯한 말투나 형식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피드백은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성과를 낸 직후나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시점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칭찬하는 것보다는 작은 선물이나 보상을 함께 제공하거나 감사 편지 등을 쓰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상대방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말하기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예시 들기입니다.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상대방이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 존중하기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감정적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지적할 때 상대방이 무안해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부드러운 어투 사용하기입니다. 강한 어조나 명령조의 어투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최대한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신자가 피드백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4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하기입니다. 비판적인 분위기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잘한 부분을 칭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제안하기입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 활용하기입니다. 질문을 활용하여 수신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신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얻고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반복해서 설명하기입니다. 수신자가 피드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비유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피드백 후 상호작용 관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한 후에는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드백 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감정을 휘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 주기입니다. 상대방이 피드백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실행계획 수립 돕기입니다. 상대방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고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피드백 회의입니다. 팀원들과 정기적인 피드백 회의를 열어 서로의 업무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지표 활용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팀원들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완료율, 고객 만족도, 매출 증가율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드백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 조성입니다. 팀원들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피드백을 제공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 하나인 피드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올바른 피드백의 경우 4배 이상의 업무 성과를 높이고 퇴사율을 4배 낮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직 비용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이 100명이고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인 기업에서 연간 이직률이 20%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직 비용을 계산할 때 총 연봉의 25%로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억의 25%를 이직 비용으로 계산하면 12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피드백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황별로 바로 활용하는 피드백 문구와 어휘가 부록으로 작성된 효과적인 피드백에 관련한 무료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